파트라서 암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복습만 하면 넣어라. 넣으라고. 자, 지금 1번이라고 쓴 리트머스 종이 메틸 오렌지 천연 지시약의 공통점. 인화시키는 거야. 우리 즉석 사진 찍으면은. 알았어? 자, 셋의 공통점. 사실 얘는 오렌지니까 자연에서 얻은 오렌지, 천연지시약도 자연에서 얻은 천연지시약, 리트머스도 리트머스 이끼라고 하는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지시약의 일종입니다. 1번들은 다 천연지시약이라서 천연지시약들은 모두 산과 만나면 붉은색 계열로 변하고요. 염기하고 만나면 푸른색 계열로 변합니다. 푸른색 계열로 확 변하면 리트머스 종이처럼 완전 푸른색이 되는데 좀 푸른색 계열로 가다가 좀 힘이 좀 약하면 노란색이나 찐노랑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약간 푸른색 계열로 가는 중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암기할 거는 페놀프탈레인 용액과 BTB 용액만 외워주면 되는데 페놀프탈레인은 레인을 따서 B다. B용액, 투명한 B용액이라서 중성 B는 당연히 무색이고요. 산성 B도 무색입니다만 염기성 B는 붉은색이에요. 왠지 알아요?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염기성 B를 맞으면 두피가 다 녹아서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상 깊게 암기하는 거야. 그래서 염기성 B가 붉은색이다 라고 암기합니다. BTB는 T에 B가 붙어있는 과일나무입니다. 이 B는 뭐죠? 바나나죠. 바나나가 푸릇푸릇한 새싹으로 태어나서 초록색 바나나로 익었다가 노란색 바나나까지 익어가는 바나나의 성장 과정으로 암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지시약을 다 암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지시약들이 만약에 없다. 그럼 이거 쓰면 됩니다. 이 pH 측정기라는 기계 장치를 쓰거나 또는 이런 시험지, 만능 pH 시험지라는 걸 쓰면 알 수 있는데 이걸 쓰려면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배경 지식? pH라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요. pH. 자, pH가 뭐냐면 이거 언제 배우더라? 이게 한글로 바꾸면 수소이온 농도 지수입니다. 수소이온 농도 지수고요. H가 수소이온을 말하는 거고 수소이온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를 가지고 pH를 정하는 거야. 내년에 배울 거예요. 내년에 배울 건데 여러분들은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 pH 7이 기준입니다. 7이 중성이고요. 얘보다 낮은 숫자 pH 쟤는 2부터 1 나와있죠? pH가 낮아지면은 산성 쪽으로 가는 거고 pH가 커져서 14로 가게 되면은 염기성 쪽으로 가는 거예요. pH가 작을수록 더 산성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pH를 정하는 수식이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의 농도로 들어가요. 이 정도쯤 알죠? 상용 로그.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소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pH는 떨어집니다. 몰라도 돼요. 근심 어린 표정으로. 그래서 수소이온이 많으면 산성이잖아. 수소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pH라는 숫자가 점점 떨어진다는 사실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스웨덴의 학자 누가 정했다고 했는데 여기 나오냐? 안 나오죠. 아무튼 스웨덴의 학자 누가
이름도 이상한 사람인데 학자 누가 pH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약속하자 해서 쓴 건데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예요. pH가 숫자가 작으면 산성, pH 숫자가 커지면 염기성이다 라고 알면 되고요. pH 7이 딱 우리가 아까 말한 증류수, 물이죠. 물이 딱 7이고요. 우유가 아주 약한 산성이에요. 녹는 거 아니야? 아주 약하기 때문에 거의 작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기로 갈수록 점점 세지는 거고 레몬이 pH 2, 위액이 pH 1.5 정도 되고 있네요. 그죠? 1과 2 사이니까 위액 pH가 1.5.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pH가 한 단계 낮아질 때마다 이게 상용 로그니까 10배씩 차이가 나. pH 숫자가 1 차이 날수록 10배 정도의 수소이온 농도 차이가 납니다. 10배. 그래서 pH 2와 pH 1은 수소이온의 농도가 몇 배 차이 나니 10배입니다. 쓰면 되겠죠. 쉽게 내지 않겠죠. pH 3인 탄산음료와 딱 찍힌 거 볼까? pH 5인 커피와 pH 3인 탄산음료 pH 차이가 2죠. 그럼 수소이온이 얘가 더 많은 거지. 얼마나 더 많을까요? 10배에 또 10배니까 100배입니다. 100배만큼 수소이온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pH를 배울 때 얼마나 깊게 배울지 모르겠는데 깊게 배운다 해봤자 요거 얘기하시거나 또는 각각 10배니까 총 100배지 이런 거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상용 로그를 막 해서 막 수학적으로 풀 거야 뭐야. 그래서 그런다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이 그러면 로그를 푸는 법부터 해서 얘기를 또 해줘야 되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세정제로 이용하는 오른쪽에 이런 것들을 왜 세정제 계통으로 이용하는지 아까 얘기했죠. 염기성 물질, 단백질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세정제로 많이 이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pH. 자,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pH 시험지 또는 측정기를 통해서 띠띠띠띠띠 측정해 봤더니 pH가 3이야. 얘는 산이야, 염기야. 산이네. 그죠? pH 3이야. 찍어봤더니 pH 5야. 약한 산성이네. pH 8이야. 그러면 8이는 잡아야죠. 8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염기성이야. 이렇게 아는 거죠. 이걸 통해서도 여기가 이 녀석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얘로 알 수 있다는 뜻이고요. 얘는 뭐냐면 pH 1부터 11까지 써 있는 것 같은데 맞죠? 딱 담은 거. 이거 원래 색깔이 이 색깔인데 내가 pH를 또는 산인지 염기인지를 알고 싶은 그 용액에다가 담그면 색깔이 나타나. 색깔을 여기서 비교하는 거. 요거네, 요거 pH 1인데? 이렇게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만능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는데 1부터 11까지 알 수 있다는 건 3부터 거의 염기 대부분을 알 수 있는 거니까 만능 pH 시험지라고도 불러줍니다. 산부터 염기를 다 알 수 있으니까. 오케이. 마지막 내용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지구 환경과 산 염기인데 이건 별거 없고요. 이런 거야. 생각만 하면 돼. 우리가 화석 연료를 캐서 사용함으로 해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고 있죠. 그게 뭘 초래하고 있죠?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고 있죠. 지구가 따뜻해지는 건 알겠어.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그게 바닷속에도 많이 녹아 들어가겠지? 부터 시작합니다. 바닷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들어가면 체크. 탄산을 생성합니다. 탄산의 화학식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보여줬는데 H2CO3라는 탄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탄산이란 물질이 만들어지면 이 물질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온화됩니다. 이온화되면 H 플러스와 HCO3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면서 H 플러스 농도가 증가하겠죠. 바다가 산성화됩니다. 다른 표현법으로 뭐가 된다? 해양 산성화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결국 해양 산성화를 초래한 건
화석연료의 사용이죠. 화석연료를 사용했더니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바닷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들어가서 탄산을 먼저 만들고 그게 물속에 녹아서 이온화되면서 수소 이온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다가 산성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속에 살고 있는 딱딱한 껍질을 갖고 있는 생명체를 떠올려야 돼요. 어떤 거? 조개, 소라, 산호. 산호초도 생명체다, 생명체. 걔네 딱딱한 그런 몸체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탄산칼슘 성분을 빨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딱딱한 껍질을 만들어가는 거야. 탄산칼슘이야. 즉 얘네들의 딱딱한 껍질을 뭐로 만든다? 탄산칼슘으로 만드는 거야. 탄산칼슘하고 산이 반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탄산칼슘이 녹아버린다 그랬죠? 모든 조개 껍데기가 다 녹아버리는 거야. 산호 껍데기가 녹아버려. 소라 껍데기가 녹아서 없어져. 새로운 개체를 탄생시켰어. 새로운 알을 개개만. 조개가 알을 낳았어. 얘네들이 근데 탄산을 만들지 못해. 해양이 산성화돼서 다 녹아버려. 껍데기를 못 만들어. 그대로 죽겠죠. 다음 자손들이 살 수가 없는 거야. 조개가 모두 멸종해. 조개를 먹고 살고 있던 수달, 해달 같은 2차, 1차 소비자들이, 그죠? 2차겠다. 2차 소비자들이 또 먹을 게 없어. 멸종합니다. 바다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야. 정리하면 우리는 화석연료를 열심히 사용한 것 뿐인데 바다의 생태계까지 망가지는 결과까지 초래한다. 너네 그거 알고 있니? 그거 알고서는 화석연료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알면 돼? 이 과정. 아, 이래서 바다가 산성화돼서, 아, 이래서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군요. 몰랐어요. 죄송해요. 죄송까지 아니고. 몰랐어요. 대신에 시험 문제로 맞출게요. 이렇게 하시는 거지. 맞출게요. 그래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까지 이런 흐름을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 했어요. 자, 개념하기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해봅시다. 다른 사람은 뒤에 문제 푸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다른 성분 같아. 약간 그거, 약간 그중